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추진기 전진비에 따라서 추진기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고 시간이 되면은 7.3 얘기를 짧게 하는데 7.3 자체는 사실 좀 그냥 여기서 다루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도록 하죠. 우선은 전진비에 따라서 KT, KQ, 에타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략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진기 프로펠러 있잖아요. 프로펠러 옆에서 보고 이렇게 뱅글뱅글 얘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추진기가 앞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날개를 볼게요. 여기. 잘 보이죠? 요 날개를 이렇게 옆에서 봐가지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아까? 여기가 앞쪽이에요. 유동이 오는 쪽. 앞이랑 뒤라고 하면 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니까 추진기가 회전하면서 위로 가니까 유동은 아래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2πn 아래 속도로 올 겁니다.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유동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했을 때 전진비 라고 봅시다. 전진비가 작으면, 전진비가 0에 가까우면, 극단적인 케이스로 전진비가 0이면 V가 얼마예요? V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합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V랑 회전 성분, 직진 성분, 회전 성분. 근데 전진비가 0이면 V가 0이기 때문에 유동이 순전히 회전 방향 성분으로만 들어오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받은 각 얘기했을 때 받은 각이 아주 커져요. 받은 각이 커지면은 양력도 커지고 양력이 커지면은 추력도 커지고 토크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진기의 단독 성능 곡선을 그리면 J가 0에 가까울 때는 KT, KQ 둘 다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V 성분이 커지잖아요. V가 커지면은 원래 이렇게 들어오던 유동이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죠. 전진비가 만약에 무한대라면은 직진으로만 들어올 거고. 하여튼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전진비가 커지면은 유동이 조금씩 더 지금으로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성분이 커지면서 프로펠러 날개가 유동에 대해 받는 받음각이 작아집니다. 받음각이 작아지면은 양력이 줄어들고 양력이 줄어들면은 추진기가 내는 토크랑 추력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하중이 줄어든단 말로 많이 써요. 추진기가 내야 되는 일이 줄어든다고요. 근데 이게 보면 거의 선형이에요. KQ도 거의 선형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KT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유동이 한 이쯤에서 들어올 때요. 유동이 이쯤에서 들어오면은 얘가 받은 각은 마이너스고 그러겠죠? 양력도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아까 알파에 대한 CL 그래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양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받은 각이 마이너스로 좀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KT는 0이 되고 그래도 토크는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토크가 좀 더 늦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 식은 다시 쓸게요. 두 개 가지고 효율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에타 5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진비가 그렇다고 치고 KT 오버 KQ라는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다가 KT가 0이 되면은 효율이 0이 돼요. 당연하겠죠? KT가 0이 되는 순간이 분자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타 5도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진기의 성능 곡선은 이렇게 그려요. 물론 추진기 날개 형상이나 아니면은 뭐 날개 개수, 날개 배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가 조금씩은 변해요. KT가 뭐 더 원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추진기마다의 개성인 거고 기본적으로 추진기의 단독 성능은
그래프를 그리면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이 제일 잘 나오는 영역쯤에서 효율이 제일 잘 나오는 제2 범위쯤에서 배가 운항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제 9장에서나 10장에서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추진기가 제일 좋은 효율이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내용을 접근을 하면은 아마 좀 설계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배가 배 운용 측에서 배를 운항하는 측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프로펠러가 있고요. 프로펠러를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고 합시다. 그냥 일정한 속도로 생각 없이 돌리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붕붕붕붕 하면서. 그러면 배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인데 nd분의 v, 전진비에서 n이 일정한 상태잖아요. d도 당연히 바뀔 이유 없고. 그래서 사실상 j랑 같아요. 그럼 j가 증가함에 따라서 kt는 감소한다고 했죠? 프로펠러 날개의 바등각이 줄어들면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속도에 따른 저항은 뭐 ct라고 할까요? 굳이 kt라고 썼지만 무차원화됐다는 측면에서 지금 또 헷갈리나? kt에다가 무차원화를 우리 저항계수 하듯이 했다고 치게요. 그러면 아닌데? 아 미안, 그냥 kt라고 쓴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원래 cts 있었죠. cts를 무차원화된 거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kt 무차원화하는 거 다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 1대1 비교 가능하죠. 저항에 대해 무차원화된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 2분모로 무차원화된 거. 그러면 속도가 0일 때 배 저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CTS에서 V제곱 빼고 이걸로 했으니까 사실상 그냥 얘는 저항에 비례하거든요. 비례하는 뭔가 값이 무차원화된 값이 나와요. 여기 V제곱으로 안 나눠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0에 가깝다가 뭐 가면은 쭉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잖아요, 얘는 추력이고. 그래서 추력은 배 속도가 증가할수록 프로펠러 회전수가 일정하다면은 추력은 배 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해요. 근데 저항은 배 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둘이 만나죠. 이 J가 기본적으로 이 J가 실제 배가 운항이 되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펠러 회전수 n으로 돌렸을 때. n을 낮추면은 뭐 더 낮은 속도에서 얘가 형성이 될 거고 n을 높이면은 더 높은 데서 형성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 J를 찾아가지고 이 J에서 최대 프로펠러 효율이 얻어지게끔 설계를 하면은 그러면은 배가 설계가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깊게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하자면은 9장에서 더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배 속도랑 다르죠. 우리 반류비 얘기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추진기가 내는 추력이 저항이랑 정말 똑같냐? 추력 감소비라는 거 얘기하면서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추진기 앞에는 압력이 낮아지고 걔가 배의 저항의 증가를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 있었으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그런 거는 사소한 거니까 걔네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7장에서 여기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속도가 증가하면 전진비가 증가하면서 배의 저항은 커지는데 추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 배가 실제로 가는 점이고 이때 효율이 높으면은 배의 추진 효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설계적으로 좋다. 만약에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프로펠러 설계를 바꿔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 에타5 그래프가 좀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게 여러분들 종합설계 수업에서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4학년 때 추진계 설계 수업을 들으면은 거기서도 하죠. 그래서 몇 분 됐죠?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나머지는 저기 2차원 날개 해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우리 수업에서 바로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거고 책에서는 7.3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추진기 날개 그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던 방식이랑 좀 뒤집혀 있잖아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날개 그리는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추진기 해석할 땐 적어도 날개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전진비 얘기했을 때 유동이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쪽에 오는 성분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유동이 이렇게 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는 유동에 대해서 합을 구하면은 걔가 진짜 들어오는 유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위선 코드라인 그려서 그 코드라인이랑 얘가 이러면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 코드라인이랑 실제로 들어오는 유동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이 우리가 아는 받은 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날개를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체과학 때 배울 수도 있는데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유동을 받는 쪽은 지금 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실제로 유동 받는 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뭐가 돼요? 압력이 높아져서 압력면. 그 다음에 이쪽은 압력이 낮은 흡입면.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압력면은 유동이 이렇게 올 때 유동을 실제로 받는 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얘를 페이스라고 하고 얘를 앞면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백, 뒷면. 근데 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축이 이쪽이잖아요. 유동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앞에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배가 전진하는 방향은 이쪽이 맞아요. 근데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유동 성분이 더 큰 방향은 회전하는 속도가 항상 성분이 더 커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추진기 날개 입장에서는 유동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처럼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유동에 맞는 면이 앞면이라고 해요. 배 입장에서는 여기가 선수 쪽이에요. 얘가 선미고. 그래서 오히려 선수 쪽이 뒷면에 노출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기 쉽겠죠? 배에서 그래서 추진기에서 앞면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앞면은 선미 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얘를 앞날이라고 부르죠. 중요하진 않죠, 이거는. 뒷날. 그래서 트레일링 엣지. 얘는 리딩 엣지.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을 거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왜 양력이 발생하는지인데 유동이 오잖아요. 얘를 따라서 흐르죠. 벽면을 따라서. 벽면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얘가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래요. 원래 가던 방향대로 갈래요.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나가 갈래요 하면 그럼 여긴 누가 채워요? 진공이잖아. 그래서 얘가 다시 착 하고 붙죠. 뭐 굳이 점성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유동이 흘러 어떻게 가냐. 아까 이렇게 들어왔던 애가 여기 날개 끝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왔던 애가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뭔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오던 입력이 되던 애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변화량, 델타 V겠죠?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한 게 가속도잖아요. 여기에다 질량을 곱해주면은 그게 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개로 인해서 유동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양력이 생깁니다. 이 날개 방향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 끝에서 유동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누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나가나? 그것도 아니면 아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텐셜 유동으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텐셜 유동에서는 여기 끝에 정확히 유동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도 점성 때문에 여기 방향 따라서 간다는 건 알려져 있거든요. 거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유동에다가 서큘레이션, 회전을 먹여가지고 회전을 더해서 이렇게 오던 애가 회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유체과학 때 배웠을 쿠타 컨디션 그게 되는 거고요. 여기 끝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그게 쿠타 컨디션이고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서큘레이션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 그게 쿠타 주코스키 법칙?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유체과학 때 배웠던 방법이고 실제 설계할 때는 얘를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날개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날개 표면에 서큘레이션을 작은 걸 여러 개를 줘요. 그게 7.3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거를 많이 줘가지고 그냥 크게 봐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 표면 공률을 따라서 잘 꺾이게끔 설계를 하면은 각 위치에서 꺾이면서 발생하는 압력 같은 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펠러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양력 서큘레이션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서 양력선이라고 하는데 양력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2차원 상에서 많이 배치하면 양력선, 3차원 상에 배치하면 양력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유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사한다라는 게 7.3에서 한 얘기예요. 뭐 물론 이거를 실제 프로펠러 설계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나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거 하시면 알아두면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다음 월요일 수업은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선박 그 연비 관련한 문제인데 굳이 수업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따로 찍어서 올리고 월요일 수업은 지금같이 스트리밍은 없는 걸로 공지를 드립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어요.